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4학년도 화학2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구리의 결정구조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결정구조가 기역 입방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꼭지점과 면의 중심에 입자가 들어가니까 면심 입방구조에 해당하고요. 면심 입방구조는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수가 4개가 되는 거죠. 단수는 하나, 채심은 2개, 면심은 4개로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은 4가지 화합물의 화학식량과 기준 끓는 점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원자량이 제시되어 있고 화학식량을 통해서 일단 구별이 되는 거죠. H2O는 18이 될 테고요. C와 H를 가지고 16이 나오고 산소에 16이 있으니까 32, 메테인은 16이 되고 SiH4는 28과 4를 더해주면 32가 됩니다. 화학식량, 이 가장 작은 게 지금 CH4, 메테인이 들어가주면 되고요. Z 자리에 H2O가 들어가주면 되고 32로 동일한 CH3, OH와 SiH4의 경우에는 SiH4가 정사면체 구조로 무극성 분자예요. CH3OH는 극성 분자로서 쌍자 쌍따임도 존재하고 O와 결합한 H가 존재하기 때문에 심지어 수결합까지 존재하면서 분자가림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상대적으로 둘 중에 분자가림이 큰 게 끓는 점이 높은 상태가 될 테니까요. 이 Y 자리가 CH3OH로 들어가고요. 남은 X가 SiH4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분자사의 인력을 W와 Z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끓는 점으로 비교해야겠죠. 끓는 점이 높은 Z에서가 분자사의 인력은 큰 겁니다.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 X와 Y가 모두 분자 사이에 쌍자 쌍자임이 존재하느라 물어봤는데 X는 SiH4 정사면체 구조로 무극성 분자인 거니까 쌍자 쌍자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존재하는 화합물, 전체 분자에서 분산력은 존재하는 거죠. 4가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D급번만 맞는 보기가 됐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3번 보시면 그림 가가 2개의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에 A부터 C기체가 들어있는 상태고요. 나는 고정장치를 모두 제거한 후에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의 상태예요. 이렇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진 상황에서는 부피와 몰수가 비례하기 때문에 A, B, C의 부피가 같아졌다는 건 몰수가 다 같다라는 거고요. 같은 몰수에 들어있는 질량으로 분자량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 분자량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고 1대 2대 10의 비율로 대소관계뿐만 아니라 비율까지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C가 분자량이 가장 크고요. B, A 순으로 작아지게 되니까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4번은 1A템에서 온도에 따른 H2O 1g의 부피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0도씨 이하에선 얼음으로 존재하고 있을 테고 0도씨에서 상변화를 거친 이후에는 물로 존재하는 상황, 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지금 고체에서 액체 쪽으로 넘어가면서요. 물의 경우에는 부피가 작아지면서 밀도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교양상으로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물의 경우에는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큰 거예요. 4도씨에서 부피가 가장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는 얼음, 고체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1g에 들어있는 H2O의 분자수, 부피가 달라질 수 있어도 지금 질량이 중요한 거죠.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분자의 몰수이자 분자수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같은 1g이라면 가에서든 나에서든 H2O 분자수는 동일한 겁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0도씨 1A템에서의 밀도를 물과 그리고 얼음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고체와 액체를 비교할 때 같은 질량을 기준으로 부피가 작은 액체 쪽에서가 밀도가 큰 거죠. 물이 얼음보다 크다.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기역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300K 1A템에서 3가지 수액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부피와 용질의 질량, 분자량, 삼투압까지 제시되어 있는데 A부터 C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투압은 몰농도 곱하기 RT의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는 R도 일정한 값인 거니까 몰농도를 비교해주면 되죠. 근데 몰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부피당 몰수인 건데 부피가 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몰수만 비교해주면 되는 상황이고 몰수를 비교하려고 봤더니 질량이 다 동일하죠. 우리가 몰수의 경우에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눈 상태가 되는 건데 지금은 질량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몰수의 비교라는 게 분자량, 화학식량 비교가 되는 거고요. 반비례한 게 있으니까 화학식량이 작을수록 크겠죠. 화학식량이 가장 작은 Y에서가 삼투압은 가장 큰 거고요. B가 그럼 가장 큰 값을 갖고 반대로 화학식량이 가장 큰 Z에서가 삼투압이 가장 작을 테니까 B, A, C 순서로 작아지게 됩니다. B부터 시작해서 A, C 순서로 작아지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6번 보시면 온도에 따른 액체 A와 B에 대해서 증기압력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순서대로 T1부터 T4까지 커지는 상황인 거고
기억번에 T2도시 430mm HG에서 B의 안정한 상위 기체냐라고 물어봤어요. T2도시의 430을 기준으로 비교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T1에서 430mm HG의 증기압을 가지고 있으니까 T1이 430에서의 끓는 점에 해당합니다. 즉 430에서 끓는 점은 T1인 상황인데 T2는 지금 부등호로 주어져 있죠.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예요. 그러면 같은 압력에서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라면 B는 기체로 존재하겠죠.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T4를 기준으로 500mm HG에서 A의 안정한 수가 두 가지냐라고 물어봤네요. 500의 경우에 증기압은 T4보다 작은 쪽에 있겠죠. 뭐 T2와 T4 사이에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500에서 그럼 끓는 점은 T4보다 낮은 온도입니다. 여기에서 T4를 끓는 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는 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T4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가 된 거니까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라면 A의 안정한 상은 기체인 거고요. 기체로 안정한 거니까 이 자리 1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되고 안정한 상이 하나고 기체라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디귿번 외부 압력이 430일 때 끓는 점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네요. 외부 압력과 무관하게 어떤 압력을 지정해도요. 끓는 점은 기본적으로 분자간 인력으로 비교하는 거고 증기압을 비교하면서 분자간 인력은 결정이 되는 거죠.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을 비교했을 때 A쪽이 작은 거고요. 그럼 A쪽에서 분자간 힘이 큰 거고 어떤 압력에서 비교해도 A쪽이 끓는 점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가 B보다 높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고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네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1페이지 풀어봤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2페이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시면 25도씨 1A템에서 4가지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자료로부터 X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X를 살펴보니까 두 번째 반응식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지만 뭐 마이너스만 떼주면 되고요. 두 번째 반응식은 첫 번째 반응식을 기준으로 해서 수증기가 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선 수증기가 없어져야 되니까 반응물 쪽에 수증기가 4개 들어가고 생성물 쪽으로 물이 생기면 됩니다. 그럼 이 반응의 델타 H 값을 구해서 이게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과 이 마이너스 2044를 더해줬을 때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거죠. 그럼 수증기와 물 사이의 엔탈피 변화가 필요한 건데요. 아래쪽 세 번째, 네 번째 반응식을 이용해주면 될 것 같고 수증기에서 물 쪽인 거니까 네 번째 반응식을 뒤집어서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반응을 뒤집어서 더해주게 되면 H2와 O2는 없어지면서 기체에서 액체 쪽으로 가는 거고요. 네 번째 반응을 뒤집어서 더해줬다. 그러면 마이너스 572로 더해지는 건데 둘 사이의 관계는 지금 88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이때의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88입니다. 마이너스 88은 개수에 주의해야 되죠. 지금 다시 2배를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76으로 바뀌게 되고 마이너스 176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220이 되는 거죠. X는 하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만 떼주면 되고요. 2220으로 정리가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8번 문제 보시면 서로 다른 농도의 A수의 가부터 다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가의 밀도가 1.1g/ml라고 되어 있고요. A의 화학식량은 10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가에서 다를 모두 혼합하고 여기에 A를 Xg, A 고체를 Xg 추가했네요. 그리고 모두 녹여서 1몰랄 농도의 A 수액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X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1몰랄 농도의 정체는 물이 1kg일 때 A가 1몰, A는 화학식량이 100인 거니까 A는 100g이 됩니다. 그러면 1몰랄 농도의 정체는 물과 A 순서로 썼을 때 물 쪽에서가 10배인 거고요. 평가원 문제들이 익숙하신 분들은 23학년도 수능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네요. 뭐 숫자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10배에 해당하는 게 1몰랄 농도의 정체였던 거고 1몰 농도 100ml라고 되어 있는데 곱해주면 0.1몰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 그리고 A의 순서로 쓴다라고 했을 때는 A는 0.1몰인 거니까 화학식량을 고려하면 10g이 들어있는 거고 물의 경우에는 전체 100ml의 밀도를 고려하면 100ml에 1.1을 곱해서 이게 110g이 되는 거죠. 110g 중에서 A 쪽이 10g인 거니까 물 쪽은 100g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10배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1몰 농도 수액이자 1몰랄 농도 수액인 거고요. 0.5몰랄 농도 수액이라고 했을 때는 정체를 먼저 밝힌다라고 했을 때는 물이 1kg에 A가 0.5몰인 거니까 50g이에요. 그러면 20배 차이 나는 게 0.5몰랄 농도 수액인 거고요. 20배 차이 나도록 해주려면 2g과 40g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물이 40g에 A는 2g인 상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00g의 10% 수액이라면 A가 10g이고 남은 90g이 물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 셋을 더해주고 최종적으로 AXg까지 더해줬을 때 1몰랄농도 수액이 돼야 되니까 A와 물 사이에 10배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이미 10배가 되어 있으니까 얘가 1몰랄농도예요. 그럼 가를 제외하고 나와 다와 A 고체를 더해서 이 셋을 더해줬을 때 1몰랄농도, 즉 물의 질량이 A의 질량이 10배가 되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23학년도 수능하고 거의 똑같네요. 이 셋만 가지고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 셋에 대해서 A의 질량은 12 플러스 Xg이 되는 거고요. 물의 질량은 130g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10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계산을 끝낼게요. 10배에서 130이 된다는 건 13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X자리는 1로 들어가네요. 문제에선 X만 물었으니까요. 1로 답도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9번 보시면 T도시 1A템에서 C2H5O CH3와 C3H7OH의 생성 엔탈피, 구조식 및 4가지 결합에 대해서 결합 에너지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네요. 물질 각각이 주어져 있고 생성 엔탈피 자료, 그리고 결합에 대한 결합 에너지 자료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생성 엔탈피를 통해서 반응률을 한번 구해보고요. 결합 에너지를 통해서 반응률을 구해줬을 때 그 값이 동일하다는 걸 이용해서 x-y의 절대값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식으로도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탄소가 3개, 산소 1개, 수소는 동일하게 8개가 들어가면서 둘은 지금 원자의 종료화 개수 같은 거니까요. 이 둘을 그대로 연결할게요.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 델타 H 값을 고려하게 되고,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먼저 반응률을 구해보면 생성물 쪽에서 반응물을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고요. 결합 에너지를 통해서 반응률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주는 거고요. 지금처럼 비슷할 때는 전체를 끊었다가 붙이는 것보다는 끊을 것만 끊고, 그래서 공통인 것들 남겨두고요. 다시 붙일 것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주는 방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동일한 부분들 제외하고 끊어주면 돼요. 이쪽에 C2H5 부분은 비슷한 거니까요. 여기를 끊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C와 H와 O를 더해서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H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 부분을 고려해 주게 되면 끊을 때는 여기하고 여기를 끊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색깔을 좀 바꿔서 볼게요. 끊을 때 이 자리 끊고 이 자리를 끊어준 다음에 살짝 얘만 돌려서 붙인 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붙일 때 여기를 붙인 거고 여기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끊은 건 CO 결합과 CH 결합을 끊었으니까 이거 끊었고 이거 끊은 거죠. 그러면 결합 에너지는 끊을 때는 그대로 정의에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더해주면 되죠. X 플러스 41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생성되는 결합을 빼주면 되는데 CC 결합과 OH 결합, Y와 460을 빼주면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460이 됩니다. 그럼 X 마이너스 Y는 하고 정리해주게 되면요. 여기서 마이너스 50이 나오고 넘겨주면 플러스 50으로 더해지면서 X 마이너스 Y가 10이네요. 절대값을 취해도 10인 거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0번 문제 보시면 A기체와 D기체가 각각 분해되는 반응에 대해서 화학반응식과 반응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 K1과 K2에 대해서는 2배 차이 난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요. 1차 반응 조건에 온도 T에서 강철 용기에 가에는 A기체를, 나에는 D기체를 넣은 후에 반응이 진행될 때 A의 농도와 D의 농도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K1과 K2에 대해서는 K1이 2K2라는 조건을 제시했고요. 자, 앞쪽에 K1이 2K2. 그리고 A와 D의 농도, 가는 A에 대한 거, 나는 D에 대한 게 제시된 상황이죠. 물어보는 것들 정리해보면 기억번 가에서 A의 반감기가 T냐라고 물어봤는데 가를 그대로 쫓아가면 되겠죠. 0.8에서 T만큼을 넣었을 때 0.2예요. 그냥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네요. 반감기가 T가 아니라 0.5T가 되는 겁니다. 반감기는 0.5T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사실 문제에서 묻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차 반응의 반감기는 속도 상수하고는 반비례 관계 있어요. 우리가 비율 관계만 놓고 보면 속도 상수와 반비례 관계 있다. 그럼 반감기의 경우에 지금 속도 상수가 A에 대한 반응이 2배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이 2배다. 그럼 반감기는 첫 번째 반응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가에서 A의 반감기가 0.5T가 되면 나에서
D의 반감기가 T가 되게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평가원에서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억번은 틀린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T일 때 가에서 A의 순간반응 속도, 나에서 D의 순간반응 속도가 2배 차이 나느라고 물어봤는데 T를 기준으로는 가와 나가 교점을 가지면서 A와 D의 농도가 동일한 상태예요. 그럼 순간반응 속도는 속도 상수에 비례하는 거고, 속도 상수는 첫 번째, 즉 가 쪽에서가 2배인 거니까요. 가 쪽에서 A의 순간반응 속도가 2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 디귿번 나에서 0에서 t 동안 또 t에서 2t 동안 D의 평균 반응 속도를 물었어요. 이것도 그냥 그래프를 보면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t라는 게 반감기를 알고 있으면 그걸 활용해도 되겠죠. 지금은 0에서 t, t에서 2t라면 평균 반응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농도 변화량인데, 걸린 시간은 둘 다 t 간격으로 주고 있으니까요. 그냥 농도 변화량만 따져주면 됩니다. 나를 잘 쫓아가면 0.4에서 0.2, 0.2에서 0.1인 거니까 농도 변화량은 0에서 t 쪽이 2배인 거고, 사실 t가 반감기라는 걸 이용해서도 그래프를 보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1번 보시면 약산 HA의 이온화 반응식과 25도씨에서의 이온화 상수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KA 값이 직접 제시되어 있고, 그림 가는 0.1몰 농도의 HA 100ml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가에 물을 Xml 추가한 수액을, 다는 가에 0.1몰 농도의 NaOH 수액, Xml 첨가한 수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는 농도 정도만 빠져 있는 거죠. 농도 표시해 볼게요. 얘도 0.1몰 농도였고 NaOH도 0.1몰 농도짜리가 들어간 거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래쪽을 먼저 보면 되겠죠. 같은 농도에 대해서 지금 산과 그 짝염기가 반반 있는 완충유액 상황이 됐으니까요. 일종의 반당량점 상황이에요. 전체 HA 양을 기준으로 절반만큼 바꿔서 1대1 상황이 된 겁니다. 둘은 곱해주면 10mm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곱했을 때 5mm몰이 들어가면서 10mm몰 중에서 절반을 바꿔서 1대1 비율로 존재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죠. 5mm몰 상황이 되려면 X자리는 50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X는 100이 아니라 50이 되는 상황. 1번 틀린 보기가 됐고요. 2번은 가에서 pH가 4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에서의 pH는 Ka 값 초기 농도가 있으니까요. 바로 수소연 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가에서, 이 가 상황에서 수소연 농도, 그냥 이쪽에 표시해 볼게요. 수소연 농도는 루트에 C 곱하기 Ka로 정리가 되고요. C는 0.1에 Ka는 2 곱하기 10의 -5승. 그러면 루트 2를 기준으로 10의 -3승이 들어가게 되고, 이 값은 10의 -3승보다도 오히려 큰 거죠. 지금 pH 4랑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3이랑 비교하라고 했어도 지금 3보다도 오히려 작은 겁니다. pH 3일 때가 수소연 농도 10의 -3승인데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고농도가 되면서 수소연 농도가 고농도라면 pH는 작아지게 되겠죠. 4보다 크진 않고 오히려 3보다도 작다. 3번은 HA와 A-에 대한 비율관계, 산염기 비율관계를 가와 나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네요. 물을 첨가해서 약산을 물키는 상황에 대한 거예요. 약산을 물켜주게 되면 이온화도가 증가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온화하게 되죠. 약산이든 약염기든 물켰을 때 이온화도는 증가하고요. 해리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거니까 HA와 A-를 놓고 봤을 때 가에서 나로 가면서 이온화도가 증가했다. 즉 HA로 남아있는 것은 줄어들고 A-로 바뀐 게 늘어나니까 이 비율은 가보다 나 쪽에서가 큰 거예요. 가보다 나 쪽에서가 크다. 3번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둘 다 Ka 값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죠. 항상 Ka 값을 바라볼 때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가에서 나로 넘어가면서 물을 넣어서 물킨 거잖아요. 정확히는 X는 50이었죠. 어쨌든 50ml 넣어서 물켜준 상황이고, 산을 물켰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가 줄어드는 상황이죠. 얘가 줄어들게 되면 얘가 커진다. 이 값은 일정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3번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은 다에 0.1몰 농도 HCl 1ml 첨가했을 때 HA와 A- 1대1 비율이 깨지긴 할 텐데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의 문제죠. 정말로 여러 번 했어요. 강산을 첨가하게 되면 아무리 완충유액이라도 pH는 낮아지고 산이 많아집니다. 완충유액에 강염기를 첨가하면 pH는 높아지고 염기가 많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둘이 1대1이라고 하더라도요. HCl을 첨가하는 순간 얘가 얘로 바뀌기 때문에 HA의 농도가 커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4번 맞는 보기가 됐고, 5번은 검산 차원에서 확인해 보면 다 쪽에 0.1몰 농도 NaOH Xml, 50ml를 더 추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또 5mm를 첨가하는 거니까 당량점 상황이 돼요. 당량점이 되면
HA와 NaOH를 1대1로 집어넣은 겁니다. HA 그리고 NaOH를 1대1로 집어넣는 상황이 되고요. 그럼 1대1로 반응하면서 A-로 다 바뀌게 되죠. HA가 A-로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NaA쇠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Na+는 산염기 파트에서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OH-하고 HA가 서로 반응하는 상황인 건데 둘이 1대1로 집어넣어서 당량점, 그럼 약산을 강염기와 반응시켜서 전부 다 A-로 바꾼 거죠. 그럼 A-하고 Na+가 1대1로 들어가면서 그냥 NaA를 물에 녹인 수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에 녹였을 때 근사적으로는 A-도 약염기가 되면서 근사적으로 1대1 상황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Na+와 A-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Na+는 강염기에서 온 양이온으로 집어넣은 양 그대로 유지가 되죠. 얘는 지금 상황이라면 10mm몰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A-는 근사적으로 10mm몰인 상황이고 얘는 물에 녹아서 가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약산의 짝염기로 염기성을 떼어야 되기 때문에 A-는 물과의 반응을 통해서 극소량 HA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일부 줄어드는 상황인 거니까요. Na+는 전체가 그대로 있고 A-는 일부는 얘로 바뀌어야 되니까 A- 쪽이 작은 거예요. A- 쪽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5번 틀린 보기가 됩니다. 4번이 맞는 보기가 5번 틀린 보기가 되고요. 4번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2페이지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마찬가지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3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 티도시에서 포도당수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물과 포도당의 질량에 대한 자료, 증기압력, 내림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증기압력, 내림은 순수할 때 물의 증기압에 포도당의 몰 분율을 곱한 값으로 정리가 될 텐데 온도가 일정한 상태니까 증기압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는요. 증기압력, 내림이 포도당의 몰 분율과 비율 관계가 동일하고 2대1 비율을 갖는 가운데 구하라는 건 X인데 이 물의 질량을 아래쪽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W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즉 물과 포도당의 질량비 정도만 구해내도 답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에서 그럼 자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물과 포도당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거고 어차피 비율 관계를 따질 거라면 지금 분자량 자료가 18과 180으로 주어졌는데 이것도 그냥 1대 10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가에서 질량은 50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분자량 1대 10으로 나눠주면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나오는데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해주면 500대 1의 비율 관계가 나옵니다. 가에서 그러면 물과 포도당이 몰수로 500대 1이라면 포도당의 몰 분율은 전체 500일을 기준으로 1이 되는 거고요. 그거의 절반이 나에서의 몰 분율이죠. 여기에 2분의 1배를 해주면 1002분의 1 형태로 정리가 되고 이 값을 가지고 몰수에 대한 비율을 찾아주면 포도당이 1일 때 전체 1001을 만족하려면 물은 1001로 들어가야 돼요. 나에서의 몰수비까지 넘어갔고요.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질량비인 거니까 여기에 분자량만 곱해주면 되네요. 분자량의 비율이 1대 10인 거니까 1과 10을 곱해서 최종 정리를 해주면 질량에 대한 비율은 1001대 10이 됩니다. 포도당의 질량을 10W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W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물의 질량은 1001W가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은 온도 T에서 실린더 가와 나에서 X가 Y가 되는 반응이 평형에 도달한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온도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를 A라고 제시했고 학생들의 설명 중 옳은 것 고르는 거죠. 온도 T에서 평형상태인 가와 나에 X를 추가했다. 어떻게 되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일반화해 주셔도 돼요. 일정 부피든 일정 압력이든 이런 상황에서 X기체를 첨가하면 르샤틀레 원리에 의해서 X가 소모되는 정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일정 부피, 일정 압력에 대해서는 만약에 증명을 하려면 일정 부피에서는 QK 비교를 농도로 해주면 되고요. 일정 압력에서는 우리가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를 배웠죠. QK 비교를 압력으로 해주면 됩니다. 처음 나온 내용인 거니까 간단하게 제가 증명까지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선 일정 부피, 일정 압력과 무관하게 X를 넣었을 때 정반응이 진행이 되는 건 왼쪽에서는 일정 부피인 거니까 농도로 평형상수식을 썼을 때 X분의 Y 제곱 형태가 돼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이 값으로 구해지는 Q값이 그대로 K값을 만족하면서 Q는 K, 그래서 평형 상태인 건데요. 순간적으로 X를 넣게 되면 X의 농도는 커지고 Y의 농도는 그대로, 어쨌든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전체 이 값이 작아지면서 Q와 K가 동일한 상태에서 Q가 순간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러면 K는 온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 목표값이기 때문에요. Q가 K를 따라잡기 위해서 Q가 커지면서 정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나에서는 압력을 이용한 평형상수를 생각해주면 px분의 py의 제곱 형태로 평형상수식이 써지게 되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평형에 도달했을 땐 QK가 같은 값을 가지면서 Q는 K인 상태인 건데 순간적으로 X를 넣어주게 되면 전체 압력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각 기체의 분압은 몰 분율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X를 넣어주게 되면 X의 몰 분율은 증가, Y의 몰 분율은 감소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X의 분압은 커지고 Y의 분압은 작아지게 됩니다. 왼쪽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건 왼쪽에서는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일정이었는데 오른쪽은 분모는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고, 그래서 둘 다 경향성이 전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QP와 KP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건데 압력으로 정의된 평형상수와 압력으로 정의된 반응지수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Q만 작아지게 되니까요. 다시 한번 K값을 만족하기 위해서 정반응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일정 압력 조건에서는 X를 넣어서 부피가 커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X가 소모되는 정반응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설명들을 보면 가에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새로운 평형에서 나 속 전체 기체의 부피가 V리터보다 커지냐? X를 넣었을 때 일단 V보다 커지는데요. 거기서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전체 몰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커집니다. B는 맞는 설명이 됐고,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가하나에서 K는 A로 같은 거냐? 온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평형상수가 바뀌지 않으니까요. K값은 A로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A, B, C가 모두 맞는 설명이네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 보시면 탄화수 C4H8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고요. 개수가 전부 명확하게 제시된 상황이고, 온도 T에서 두 강철 용기에 이 탄화수와 O2가 들어있고 실린더엔 헬륨이 들어있었고요. 꼭지 A를 열고 완전 연소시켜서 반응을 완결시켰고 꼭지 B도 열고 충분한 시간을 놓아뒀네요. 그럼 결국 A, B를 다 열었다는 얘기고 온도는 바꾸지 않았군요. 온도 T에서 전체 기체의 밀도가 X g/L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단위를 줬기 때문에 질량과 부피를 정확히 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X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래쪽에 자료들을 보면 분자량도 명확하게 제시했고 특히나 RT 값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몰수를 구할 때 몰수가 RT분의 PV죠. 보통은 온도가 일정하면 그냥 PV를 몰수의 상대값으로 많이 풀었는데 지금은 PV가 몰수가 아니라 이 N값이 정확히는 RT분의 PV. 그래서 PV가 몰수에 비례하는 건 맞지만 온도가 일정할 때요. 정확한 몰수가 되려면 PV 값을 RT로 나눠줘야 돼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료에 제시된 형태를 보면 정확한 몰수가 제시된 거죠. 헬륨은 생략된 1ATM을 고려해 줬을 때 PV 값을 RT로 나눠주면 몰수가 되는 건데요. 다만 지금 이 탄화수만 해도 PV 값이 0.5인데 그걸 32로 나눠주면 몰수가 64분의 1몰이에요. 처음부터 분수가 나오면 계산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요. 저는 몰수를 정확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건 알고 있지만 그냥 PV를 몰수의 상대값이라고 해서 일단 PV로 계산하고요.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몰수를 정확히 구하는 과정에서 RT 값을 활용해서 실제 값으로 바꿔가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C4H8은 PV를 일단 몰수의 상대값으로 써주면 0.5가 있었고요. O2는 4가 있었고 헬륨은 1이 있었습니다. 위쪽에 표현해보면 0.5, 4가 있었고 헬륨의 경우에는 1만큼 있었던 상황이고요. 여기서 1대6으로 반응하는 거니까 0.5 반응했을 때 3 반응하면서 개수의 절반 반응하고 있는 거죠. 2와 2가 생성이 되고 부피를 먼저 구해볼게요. 전체 PV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전체 PV 값은 1과 2와 2와 2를 더해주면 6이 되는 거고 이 값이 전체 PV 값을 구한 건데 압력이 1atm 조건으로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요. 부피는 6리터 상황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전체 기체의 밀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부피는 6리터라고 구했으니까 질량만 정확히 구해주면 되는 상황이네요. 질량은 질량 보존이 있으니까 반응 후의 질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응 전 질량을 구할게요. 그럼 PV 값을 그대로 몰수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전부 다 32로 나누고 그 다음에 분자량을 곱해줘야 되는데 분자량은 아래쪽에 표현이 되어 있죠. 헬륨은 4라고 주어져 있고 O2는 32, 이 탄화수는 56입니다. 어차피 32로 다 나눠서 곱할 거니까요. 일단 이렇게 곱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32로 나눌게요. 그럼 질량은 0.5에 56을 곱해주면 28이고요. 여기에 32와 4의 곱이 있고 그 다음에 4가 더해지고 이걸 32로 나누는 거죠. 32 약분을 시키려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이걸 더하면 32가 되니까 계산이 진짜 간단하네요. 그럼 32 곱하기 5가 분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니까 32 약분시켜주면 5가 남게 되고 정확히 그램 단위입니다.
6리터로 부피를 구했고 전체 질량은 반응 전 질량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서 반응 전 총 질량이 5g이죠. 6리터에 5g인 상황인 거니까요.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밀도는 6분의 5 g/L가 됩니다. X가 6분의 5가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15번 보시면 100리터 진공 강철 용기에 물 6g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과 수증기가 서로 다른 온도에서 도달한 평형 1과 2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네요. 물과 수증기가 평형에 도달했다면 증기압을 만족하고 있어야 되고요. 증기압에 대한 자료를 줬고 다시 한번 RT값을 정확히 줬네요. 구하라고 한 건 Y분의 X에 해당하는 물의 질량비인 거니까 물의 몰수비를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압력과 부피가 명확한 상태에서 RT값도 제시했으니까 지금 증기압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결국 수증기의 압력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수증기의 압력, 부피, 그리고 RT값이 있으면 수증기의 몰수를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의 몰수를 구하고 초기 물만 처음에 집어넣는데 6g이라고 되어 있고 이 값이 그러면 3분의 1몰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물의 몰수는 초기 물의 몰수를 알고 있으니까 수증기로 바뀐 몰수를 빼주면 물의 몰수비를 구할 수 있고 그게 질량비이기도 한 거죠.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몰수비가 질량비인 거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쭉 구해 나가면 되겠네요. 아래쪽에 물의 분자량 18이라고 제시되어 있고 물의 부피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리터를 그대로 수증기의 부피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증기의 압력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부피 100리터를 곱해주게 되면 이 값이 PV 값이고요. 앞에서도 했었지만 PV를 RT로 나눠준 게 몰수가 돼요. PV 값이 2이기 때문에요. 2를 24로 나눠주면 12분의 1몰이 되고 여긴 5가 PV 값이죠. 25로 나눠주면 5분의 1몰입니다. 이 수증기가 물로부터 생긴 건데 물은 초기에 3분의 1몰이 있었고 여기서 수증기가 12분의 1몰이 생겼다면 남아있는 물의 몰수는 12분의 4에서 12분의 1을 빼주면 12분의 3, 4분의 1몰이 됩니다.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게 평형 1에서 남아있는 물의 몰수가 됐고요. 같은 방식으로 5분의 1, 처음에 3분의 1이 있었고요. 거기서 5분의 1을 빼주면 되죠. 15분의 5에서 15분의 3을 빼주는 거니까 15분의 2몰이에요. 그럼 여기에 정확히는 18을 곱해서 X하고 Y가 나오는데 각각 구할 게 아니라 어차피 비율 관계인 거니까요. 둘은 이대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8분의 15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6번 보시면 A기체와 B기체가 반응해서 C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에 대해서요.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 개수는 전부 다 1로 제시되어 있고 강철용기 가하나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초기 상태와 평형 상태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네요. 초기 상태와 평형 상태. 평형 상태에서 C의 질량이 가와 나에서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C의 질량은 결국 C의 몰수와 비례한 게 있는 거니까요. C의 질량이 같았다는 건 가와 나에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C의 몰수가 같았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Y분의 X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Y하고 X가 평형 상태에서 전체 기체의 몰수에 대한 값이 X와 Y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전체 기체의 몰수 B 정도 구하는 거고 제시된 자료를 보면 온도가 다른데 평형에서의 부피는 동일하겠죠. 강철용기인 거니까 뭐 초기 부피이자 이게 평형에서의 부피가 될 테고요. 초기 상태의 물질의 양이 주어져 있는데 가에서는 C만 존재하는 상황 근데 나는 또 A와 B가 존재하네요. 이건 통일해 주는 게 좋겠죠. 제가 한번 언급한 적 있지만 평형이라는 건 비방향성, 그러니까 평형은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정한 이 상태로 갈 때 여기서 출발하든 여기서 출발하든 우리가 손을 놨다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여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든 여기든 출발하는 초기 조건을 바꾸는 거는 관계가 없고요.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든 놓으면 여기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평형의 비방향성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처음에 반응물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쭉 옮겨서 생성물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도 되고요. 중간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양 끝에 가져다 놓는데 지금 같으면 통일해 주는 게 좋고 뭐 기왕이면 하나만 있는 제가 풀이하는 상황이었다면 A와 B를 전부 다 정반응을 시켜서 얘를 0으로 바꾸고요. 그럼 이 자리가 3이 되겠죠. 그러면 003으로 시작해서 위쪽 006과 비교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피가 동일하다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평형상수를 쓰는 여러 가지 방식을 배웠는데 지금처럼 몰수와 부피로 나눠서 몰수 그리고 부피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으면 평형상수도 몰수로 평형상수를 한번 써주고 부피로 보정해주는 느낌으로 정리해도 된다고 했어요.
복잡하니까 지금 A, B, C의 몰수를 그냥 각각 소문자로 써볼게요. 평형에서 A의 몰수, B의 몰수, 그리고 C의 몰수를 가지고 평형상수를 쓰고,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해서는 반응 분자수에서 생성 분자수를 빼주는 거죠. 2 빼기 1인 거니까 1이 지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평형상수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 둘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형상수의 차이가 지금 16배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16배의 차이가 어디서 온 거냐면 부피는 동일한 거니까 관계가 없고, 분명히 평형에서 C의 몰수도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동일한 거예요.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평형에서 A와 B의 몰수의 곱이 16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분모에 있으니까 지금 반대죠. 분모에 들어가는 A와 B의 평형에서의 몰수 곱은 가쪽에서가 16배예요. 근데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와 B의 몰수는 지금 이렇게 C만 있는 상태에서 역반응으로 생겼다라고 해주면 개수비가 1대1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몰수거든요. 그럼 둘이 같은 몰수라고 생각해주면 A와 B의 몰수 곱이 가쪽에서 16배인데 둘이 같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4배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A의 몰수끼리 또는 B의 몰수끼리 비교했을 때 나보다 가에서가 4배라는 거예요. 그럼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상황을 제가 이쪽에 정리해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해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자료를 알아내는 게 가에서 A와 B의 몰수를 4n이라고 두면 여긴 n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분모에 들어가는 A와 B의 평형에서의 몰수곱이 16배 차이 나도록 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C의 몰수가 같고 부피도 동일한 상황에서 평형상수가 16배 반대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4n만큼 생겼다면 C의 몰수는 6-4n이고 C의 몰수는 아래쪽에서는 3-n인데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건 이 값이 같다라는 거죠.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거고 여기서 정리해주면 3n이 3이 되는 거니까 n이 1이 되네요. n값에 1을 대입해주면 가에서는 4, 2에 해당하는 몰수고 나에서는 1, 2에 해당하는 몰수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전체 기체의 몰수에 대한 건데요. 전체를 더해주게 되면 여기선 10이 나오고 전체를 더해주게 되면 여기선 4가 나오네요. 정확하게 4와 10인 건데 지금은 비율 관계를 묻고 있는 거죠. y분의 x를 물었으니까 2분의 5로 정리가 됩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7번 보시면 25도씨에서 초기 농도가 1 곱하기 10의 -3승 몰 농도인 HA 수액 1리터에서 물이 증발해서 도달한 표형 1과 2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네요. 좀 특이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군요. X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물이 꽤 증발을 많이 한 거네요. 지금 같으면 250ml면 전체 부피를 기준으로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럼 초기 농도가 1 곱하기 10의 -3승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초기 농도가 4 곱하기 10의 -3승 몰 농도로 부피가 4분의 1이 됐으니까 초기 농도는 4배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산염기 비율에 대한 자료를 줬는데 보통은 HA분의 A- 자료를 많이 주는데 A-분의 HA 형태를 줬네요. 분수 형태의 자료에 대해서 분수 형태로 표시해 볼게요. 지금 1분의 3, 여기는 1분의 5 이런 형태로 분수 형태로 바꿔주게 되고 산과 그 짝염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3대 1의 비율로 있다는 건요. 전체 사 중에서 1만큼 A-로 해리했다는 거예요. 4 중에 1이 해리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KA 값을 잘 정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KA 값의 정체는 항상 산염기 비율과 수소이온 농도의 곱으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산만 넣은 상태에서 산 해리 반응만 고려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산이 강염기랑 반응한다. 그럼 HA를 NaOH를 이용해서 A-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H 플러스와 A-가 1대1이라는 얘기를 못하지만 HA만 물에 녹인 상태에서 그냥 HA가 직접 해리한다. 그럼 H 플러스와 A-가 1대1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물이 증발했다라고 되어 있지 초기에 녹인 HA 수액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A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얘와 얘는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이걸 이용해주면 지금 1번 상황에서 KA 값을 구한다라고 했을 땐 산염기 비율은 3분의 1이고요.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이 계산이 좀 잘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3대1의 비율이라는 건 전체 4 중에서 3을 남겨놓고 1만큼 해리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4분의 1이 해리한 겁니다. 그러면 초기에 HA 전체 농도가 4 곱하기 10의 -3승인데 그 중에 3은 남겨놓고 1만 이온화를 통해서 A-를 만든 거죠. 근데 우리가 HA의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할 때 H 플러스하고 A-가 될 텐데 둘이 1대1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얘가 4 중에서 이런
그걸 갖다가 실전에서 다 쓰시면 안 돼요. 4 중에서 지금 비율만 써보고 있는 건데 1만큼 해리한 거예요. 4 중에서 1만큼 해리했다. 즉 1 반응해서 1과 1만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염기 비율을 3분의 1이라고 쓰고요. 이걸 그냥 역수로 취해 준 거죠. 그리고 H 플러스의 농도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기준으로 4분의 1만큼 해리한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Ka 값을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물었다면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근데 이 값을 같은 방식으로 아래쪽에서도 만족하고 있어야 되죠. 부피를 모르기 때문에 초기 농도는 지금 잠깐 C라고 해볼게요. 한번 얘로 연습하셨으면 집에서 복습하실 때 아래쪽은 이게 익숙하면 그냥 한 번에 쓰거든요. 초기 농도 C라고 했을 때 산염기 비율이 지금 5대 1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건 전체 6 중에서 1만큼 해리한 겁니다. 그럼 이 K 값을 쓸 때 이 2번에서 K 값을 써보면 산염기 비율은 일단 5분의 1로 써주는 거고요. 이걸 뒤집은 거죠. 그리고 얘를 보면서 전체 6 중에서 1로 A-가 이온한 거죠. 그때 같이 나오는 게 H 플러스예요.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는 C를 기준으로 6분의 1만큼 해리해서 나오는 거니까 6분의 C만큼 나오게 됩니다. 요식을 정리해주면 3은 6이랑 약분할게요. 2가 되면서 C는 하고 정리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고요. 초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구한 초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라고 해주면 처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됐죠? 농도가 10배가 된 거고 농도가 10배가 되려면 부피는 10분의 1로 준 겁니다. 처음에 1리터 상황이었으니까 부피가 10분의 1로 줄었다면 이 자리는 0.1리터이자 밀리리터인 거니까 100ml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HA와 A- 이런 산염기 비율을 줬을 때 그 산염기 비율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성적으로 판단이 되냐를 묻고 있는 거고 중간중간 제가 계속 산염기 비율을 활용해서 KA 값을 쓰면서 이전 평가원 문제들 풀이할 때도 HA와 A-가 갖는 의미가 전체 중에서 얼마나 해리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 문제들까지 정리해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4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의 마지막 남아있는 세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 A, B, C에 대해서 개수는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요. 그림 가는 온도 T와 외부 압력 EATM에서 실린더에 A를 넣고 반응이 완결된 상태라고 되어 있고 나는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A와 C의 부분 압력 PA와 PC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A를 넣고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B와 C가 된 거고요. 문제 괄호한 조건으로 온도 그리고 외부 압력이 T와 EATM으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지금 피스톤을 통해서 전체 압력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X, 이 자리와 기역과 니은에서의 밀도 B인 건데 어차피 기체의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테니까요. 밀도 B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피를 구해서 밀도와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걸 이용해 주면 기역과 니은에서의 밀도 B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도 압력이 이렇게 일정한 상태라면 결국 기역과 니은에서의 부피 B는 몰수 B, 즉 분자수 B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상대값을 활용해서 자료 정리를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니은 자리부터 정리를 해보면 전체 압력은 EATM 기준으로 A의 분압이 0.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A를 0.6ATM이라고 했을 때 순서대로 B, C의 압력을 생각해보면 더해서 전체 EATM을 만족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B와 C는 합해서 1.4ATM이 나와야 되고 혼합기체에서는 압력비가 몰수비가 되는데 B와 C에 대해서는 A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개수가 1대6이라서 몰수로 1대6이죠. 즉 분압은 B와 C가 1대6의 비율을 만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1대6의 비율로 들어가면서 1.4ATM이 되려면 0.2ATM과 1.2ATM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 상황에서 A, B, C의 분압은 쉽게 구해지고요. X도 바로 구해지는 상황이네요. X는 C의 분압을 묻고 있으니까 1.2가 됩니다. X는 1.2로 구했고 기역과 니은에서 밀도비를 구하려면 부피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피스톤을 통해서 온도와 압력이 유지될 때의 부피비는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만 있으면 돼요.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를 찾기 위해서 이 혼합기체에서는 분압비가 몰수비인 거죠. 3대 1대 6인 거네요. 그냥 상대값으로 표현해 볼게요. 3대 1대 6의 몰수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니은 자리라고 했을 때 기역 자리는 C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즉 B와 C 없이 A만 존재하는 상황인 거니까요. B와 C를 0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는 그럼 이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 그대로 표현해 보면 B와 C가 0이다. 그러면 1과 6 개수만큼 반응해서 A는 4만큼 생성을 시키면 되니까
7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몰수의 상대값을 표현해 본 거고, 전체 몰수를 고려하면 7에서 니은으로 오면서 10이 됐고요. 지금처럼 피스톤을 통해서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가 고정되어 있으면 몰수비가 그대로 부피비예요. 부피가 7대 10. 근데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피에 반비례하는 밀도의 경우에는 밀도의 비율은 이걸 뒤집어 써주면 되죠. 10대 7의 비율이 됩니다. 기역에서의 밀도를 10이라고 했을 때 니은에서의 밀도는 7이 되는 거고요. 앞쪽에 x의 경우에는 우리가 1.2라고 구한 상황이죠. 1.2에 7분의 10을 곱해주면 7분의 12로 정리가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9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 그리고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수는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1차 반응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진공의 강철 용기에 A 기체를 144g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용기 속 기체의 질량비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네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를 구해야 되고 A와 B의 분자량비를 묻고 있네요. 어차피 비율에 대한 거기 때문에 144g이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A의 질량과 B의 질량에 대해서 3대 5인데 B와 또 C에 대해서는 5대 4라고 제시했으니까요. 이 20분 상황에서 순서대로 A, B, C라고 했을 때요. A의 질량을 3이라고 두면 질량에 대해서요. B의 질량은 5가 되는 거고 B의 질량을 5라고 했을 때 C의 질량은 4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분 상황인 거고, 그럼 처음 시작할 때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면 B와 C에 대해선 질량이 0일 테고요. 전체 질량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전체 질량이 10이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도 10이어야 되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지금 A만 놓고 봤을 땐 12에서 3으로 4분의 1에 해당하는 질량을 갖게 되는데, A만 바라봤을 때는 A의 질량비가 4분의 1이면 그냥 몰수로도 4분의 1이 된 거죠. 그래서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A의 양이 4분의 1이 됐으니까요. 반감기가 10분인 거예요. 그리고 20분이 지날 때마다 4분의 1씩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겁니다. 그럼 X는 바로 구해지는 게 또 한 번 20분이 지나서 40분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보라고 해주면 A의 경우엔 다시 4분의 1이 될 테니까요. 다시 한번 4분의 1배가 되면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을 테고, C만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 A와 C에 대한 거니까요. C는 처음 20분 동안 4만큼이 생겼는데 그 다음 20분 동안은 지금 20분이 지나면 반감기가 2번 지나면서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이 4분의 1. 그러면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도 4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4만큼 생겼다면 그 다음 1만큼 생기는 거니까 이 자리는 5가 돼요. 4분의 3대 5의 비율이라면 대각선으로 올려서 정리해주면 3대 20의 비율입니다. A가 3일 때 C가 20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질량비는 3분의 20이 되고, 분자량에 대한 자료는 반응할 때의 질량비가 지금 나온 거죠. 반응할 때의 질량비가 A, B, C를 기준으로 9대 5대 4가 됩니다. A는 9가 소모가 됐고 B는 5가 생성이 됐고 C는 4가 생성이 됐죠. 이게 반응할 때의 질량비고요. 이걸 개수로 나눠주면 개수가 반응할 때의 몰수비이기 때문에 반응 질량비를 개수비로 나눴을 때 이게 분자량의 비율이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A와 B의 분자량비를 묻고 있는 거고요. 이는 없애주고 나면 9대 5의 비율인 거죠. A의 분자량이 9일 때 B의 분자량을 5라고 쓸 수 있고, X는 3분의 20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약분해서 정리해주면 3과 9는 3이 되고요. 5와 20은 4가 되면서 4와 3의 곱으로 12로 정리가 되는 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4페이지 문제치고는 다 간단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오른쪽 20번 문제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개수가 1대 1대1로 개수는 다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라고 했고요. 온도 T에서 강철 용기 가와 실린더 다에 C기체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 C기체가 9배 차이로 들어있네요. 표는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표형 1, 여기서 표형 1에 도달했고, 꼭지를 열어서 도달한 표형 2가 있고요. 이걸 열어서 표형 2, 마지막으로 표형 2에서 고정장치를 제거해서 도달한 표형 3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보면 개수는 명확한 상태에서 아래쪽 평형에 대한 자료가요. 1은 그냥 평형에 도달한 거고, 2는 꼭지를 연 거고, 3은 고정장치까지 푼 거예요. 강철 용기 또는 실린더에서 A의 질량에 대한 상대값이 주어져 있는데 A의 질량은 당연히 A의 몰수에 대한 자료를 주는 거고요. 지금 가에서 지금 꼭지가 처음엔 1은 닫혀 있는 상태인 거니까요.
여기서 A에 대한 자료를 줬고 2번 상황은 꼭지를 열었죠. 아직 고량치는 묶여있기 때문에 1리터, 1리터 상황. 그 중에 나에서 A의 질량이 4라면 전체 2리터에 균일하게 A는 퍼져 있을 테니까 1리터, 1리터라고 했을 때 A는 반반 들어있는 거죠. 그럼 여기 4가 들어있다면 여기도 4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에서는 고량치를 푼 건데 고량치를 풀고 실린더 다. 이 오른쪽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일단 9Wg과 Wg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하면서 자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시된 반응식을 보면 반응식은 간단하죠. A, B, C에 대해서 전부 다 개수가 1인 거니까 지금 부피가 명확한 상황인 거니까요. K를 쓸 때 우리가 몰수 따로 부피 따로 쓴다라고 해주면 각각의 몰수를 그냥 A, B, C라고 해주면요. A와 B의 몰수분의 C의 몰수 이렇게 몰수로 평형상수를 구하듯이 써주고 부피에 대해서는 반응분자수에서 생성분자수를 빼주는데 지금은 1인 거니까요. 몰수로 평형상수 구하듯이 계산해주고 부피를 곱해주게 되면 그 값이 농도를 나타내는 평형상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주어진 상황에서 A의 몰수를 정확히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냥 A의 몰수에 대해서 상대값 정리를 해보고 어차피 다른 값을 쓰기보단 주어진 이 자료를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면 순서대로 A, B, C라고 했을 때요. 이쪽에 써볼까요? A, B, C에 대해서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A의 몰수를 1번에서 6이라고 써주고 그럼 B의 경우에는 C만 넣고 반응을 진행해서 나온 건데 A와 B의 개수비가 1대1인 거니까요. B도 6이 되는 상황. 그리고 2번 상황에서는 꼭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 2리터를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는 1리터 상황이고 가에서의 상황이고 2번 상황은 꼭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전체 2리터에 들어있는 양으로 생각해보면 A가 2를 더해주면 8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8이 들어있고 8이 들어있고 C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 건데 둘이 같은 평형상수를 만족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1, 2번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1번과 2번에 대해서 각각에서 K값을 구해준다 라고 했을 때 C의 양을요. 여기를 잠깐 C라고 두고 여기는 C'이라고 두면 1번에서 구한 평형상수는 1리터니까 이게 그대로 농도이기도 한 거죠. 6 곱하기 6에 C가 들어가고 굳이 부피 고려해주지 않아도 돼요. 지금 부피가 1인 거니까 그대로 농도이기도 한 겁니다. 이 식에 맞춰 쓴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써지는 거고요. 2번에서 구한 평형상수는 8 곱하기 8에 C의 몰수가 C'로 바뀌었고 부피가 2인 거니까 2까지 곱해주면 됩니다. 약분해주면 여기서 4가 남는데요. 4는 이쪽에서 약분해 줄게요. 지금 36을 4로 약분해주면 9가 되면서 대각선으로 곱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9분의 C와 8분의 C'이 같아야 되니까요. C와 C'에 대한 비율 관계가 9대 8로 들어가야 됩니다. 분모가 9대 8인 상황인 거니까요. 분자도 9대 8이어야지만 같은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 둘에 대해서는 9대 8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비율 관계를 알고 있을 때 실제값으로 맞추는 방식 많이 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9대 8인 건 알고 있는데 지금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어차피 C로 바꿨을 때는 같은 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C의 양에서 시작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C로 바꿨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9대 8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이 값을 9, 8이라고 했을 때요. 9n, 8n이라고 두고 나서 전부 다 C로 바꿨을 때 같은 값이다. 즉 9n 플러스 6이 8n 플러스 8이라고 해주고 여기서 정리해주면서 n을 2라고 찾아도 되고요. n을 2라고 대입하면서 18과 16이라고 찾아도 되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제가 이게 좀 어색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풀이하지 않고 물론 전부 다 바꿔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전부 바꾸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택해 주셔도 되냐면 내가 9대 8의 비율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1번과 2번은 어차피 같은 C의 양에서 시작한 거니까 반응하다 보면 만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번에서 2번으로 올 때 A와 B가 2가 들었죠.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어차피 꼭지를 열어서 반응이 더 진행된 거예요. 근데 꼭지를 열어서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와 B가 2만큼 늘었다. 그럼 개수의 2배 반응한 거니까 C는 2가 줄어야 됩니다. C는 2가 줄어야 되니까 둘의 차이는 2차이 나야 되는데 지금은 1차이인 거니까요. 2차이 나도록 해주려면 2배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실제 C의 몰수는 9대 8의 비율을 만족하면서 2차이 나도록 2배에서 18과 1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를 정확히 써주면 이제 18이 되는 거고요. 좀 헷갈리니까 이제 필요한 것만 써볼게요. 18이 되고 이 자리는 16으로 들어가죠. 처음에 C와 C'이라고 두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1번과 2번 상황에서 정확히 A, B, C의
몰수에 대한 우리가 지금 상대값으로 정했던 거에 대해서 몰수에 대한 상대값들을 정리해 본 거고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A도 없이 B도 없이 C만 있는 상태였을 텐데 여기서 하든 전부 다 C로 바꿨을 때는 검산 차원에서 확인해 보면 24예요. 6만큼 더해서 24, 여기는 8만큼 더해서 24인 거죠. 그리고 24에 해당하는 게 처음에 9W로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1, 2번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끝을 낸 거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3으로 오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다 평형 3에 대한 거거든요. 평형 3에서 닷속 기체의 부피, 그러니까 오른쪽 닷속 기체의 부피와 지금 다에 대해서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닷속 C기체의 질량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다에 들어있는 C의 질량은 Wg이죠. 그럼 아래쪽에 이 부분만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평형 3을 기준으로 다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다의 경우에는 처음에 C가 Wg 있는 상태였고요. C가 Wg이라고 했을 때는 이 자료를 그대로 지켜볼게요. C가 Wg 있다. 그럼 9W를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으로는 24라고 했으니까 W는 9분의 1배. 그럼 얘도 9분의 1배를 해주면 9분의 24이자 9분의 24라면 3으로 약분했을 때 3분의 8로 정리가 되죠. 그럼 이게 다 상황에서 초기 자료를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 요 상대값들을 그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A의 질량이자 A의 몰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했을 때 C의 초기 양은 1번이든 2번이든 24가 되고요. 근데 24가 9W에 대한 거였다. 그럼 W에 대한 건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의 상대값으로는 9분의 1배에서 3분의 8이 된 거죠. 근데 이걸 기준으로 평형 3에 도달했을 때 다에서 A의 몰수의 상대값을 1로 준 거잖아요. 그럼 A가 1이면 B도 1이 되는 거고 1만큼 나왔다는 건 1만큼 없어진 거죠. 이 자리는 3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C의 질량은 바로 구한 게 된 게 3분의 8이 W였는데 몰수로 8분의 5배. 그럼 질량도 8분의 5배가 되면서 8분의 5W가 돼요. 그래서 닷속 C 기체의 질량 Y의 경우에는 8분의 5W로 하나 구해놓은 상황이 되고요. 남은 건 X에 해당하는 게 평형 3에서 닷속 전체 기체의 부피거든요. 부피를 구하기 위해선 3에서 부피를 이용해서 3도 온도는 동일한 거니까 같은 평형상수를 지킨다라고 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평형상수는 지웠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평형상수, 물론 여기서 구해도 동일한 값입니다. 평형상수를 구해보면 1리터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농도인 거죠. 6과 6 그리고 18로 계산해주면 36분의 18인 거니까 K값이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부피를 X리터라고 했을 때요. 평형상수는 2분의 1이라고 나왔고 이 2분의 1을 만족하기 위해서 몰수로 평형상수를 구하듯이 일단 써주고 부피 X를 한번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곱했을 때 2분의 1이 그대로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X는 하고 정리해주면 얘만 뒤집어져서 곱해주면 10분의 3으로 정리가 됩니다. 10분의 3이자 0.3리터 상황이 되는 거고 X의 경우에는 10분의 3으로 대입해주면요. 약분할 것들 약분하고 정리해 볼게요. 5와 10 약분해주면 2가 되면서 16분의 3W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구하는 값은 16분의 3W.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실전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풀어드리긴 했지만 사실 조금 센스 있는 계산을 어떻게 하셨으면 요 X는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냐면 지금 고자양체를 최종적으로는 풀었잖아요. 고자양체를 풀게 되면 양쪽은 압력이 같아진 상태에서 무슨 차이만 있냐면 왼쪽에서는 C를 9W, 오른쪽은 C를 W로 둔 상태에서 같은 압력에서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9W와 W의 관계로 몰수가 9대1의 비율로 시작한 거고요. 근데 몰수만 9대1로 시작한 거지 최종적으로는 같은 평형에 도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수로 9대1로 시작했다. 그럼 평형에 도달했을 때 A, B, C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9대1의 비율을 가지면서 전체 몰수도 9대1, 부피도 9대1로 나눠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자양체가 풀린 상태에서 왼쪽 평형과 오른쪽 평형은 같은 압력에서 같은 A, B, C 분압을 가지면서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전체 몰수의 비율이 9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3리터를 기준으로 부피도 9대1로 나눠 가지면 왼쪽이 2.7리터, 오른쪽이 0.3리터. 그래서 3리터를 기준으로 9대1로 나눠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0.3리터를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도 있는데 이런 풀이들은 뭐 실전에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석적인 풀이로 문제에서 아마도 출제자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나가면서 정리하는 거라고 보여져서요. 순서대로 풀어나가면서 x를 구하는 방식도 보여드렸습니다. 답은 앞쪽에 정리했었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3페이지가 오히려 조금 까다로운 형태였던 것 같고, 4페이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3페이지보다 지금 4페이지 문제들이 까다로운 건 맞는데요. 평소에 나오던 그런 난이도와 비교했을 때는 3페이지가 평소보다 약간 좀 까다로운 형태, 4페이지는 오히려 약간 쉬운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4학년도 6월 화학2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